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종식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노동절 연휴에 국내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는 종식됐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중국 국민들에게 여행을 권장하면서 할인권이나 쿠폰 배부까지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3일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가 집계한 노동절 연휴 3일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8,500만 명을 넘었고요. 관광 매출도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화망은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1억 1,700만 명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요 관광지는 연휴 기간 입장권이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을 찾거나 여행을 예약한 중국 여행객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도 그나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수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예년보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앞서서 문화여유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국 모든 관광지에 이 최대 수용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후베이성 관광당국은 연휴를 앞두고 22개 관광지를 개방했지만 일일 관광객과 관광 수입이 지난해에 견져서 약 87%와 95%씩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또 확산이 되는 건 아닌지 좀 상황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연기했던 양회를 이제 오는 2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을 했네요. 네, 원래 예년 같았으면 이제 3월 초에 네. 열리는 거죠. 이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라고 불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양회가 올해는 2달 이상 늦춰진 오는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1일 제13기 3차 정협이 먼저 개막하고요. 하루 뒤인 22일에 제13기 3차 전인대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양회 기간이라든지 개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이 평소의 양회 기간인 2주보다 짧은 1주 정도의 또 화상 연결 병행 방식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정부는 양회 개최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코로나19와의 전쟁 승리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한데요. 따라서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은 양회 개최일 발표 날에 맞춰서 이 코로나19 방제 지침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하면서 일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형을 구형을 한다거나 이 SNS 통제 등을 통해서 비판 여론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9일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쟁에서 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제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이 양회 기간에 이 부분을 아마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준비를 함과 동시에 또 기존의 국제사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 위구르 탄압도 또다시 재개되는 분위기가 좀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의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금 등한시될 수밖에 네. 없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이제 진행하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 국제 인권 단체들은 재교육 수용소에 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강제 수용이 돼 있고 중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도록 세뇌한다고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에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 과정을 마친 위구르족 수만 명을 중국 내 타 지역 일자리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잠깐 중단됐던 파견 노역 사업이 지난 2월부터 재개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명 위구르족 탄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는 직업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업 교육이 끝난 위구르족들을 적법하게 취직되는 것이라는 모양새를 이제 만들어 왔던 겁니다. 네. 이 신문은 이주한 위구르족 노동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받고 매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에서 68만 원의 임금을 받지만 허가 없이 숙소를 떠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참고로 중국 최저 월급은 약 97만 원으로 한마디로 위구르족들이 강제 노동에 처해진 겁니다. 네. 호주의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강제 노동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조건의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이주시켰고 노동자들은 격리된 숙소에서 감시 속에 생활하면서 중국어 및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다가 위구르족들을 강제로 19개 성과 도시에 인원을 할당해서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위구르족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네. 이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위구르족 노동자들의 단합을 막고 재교육을 빌미로 신장 수용소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서 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계속해서 지금 개헌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3일에 제73주년 헌법 기념일을 맞아서 우익단체인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주최한 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긴급 사태에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완수해야 할지 헌법에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긴급 사태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개헌 결의에 흔들림은 전혀 없다면서 개헌 야욕을 또다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에도 이 단체에 보낸 이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헌법 구조, 우리가 흔히 평화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자, 이번에 헌법 명시를 주장한 긴급사태 조항도 좀 심각한 논란에 직면해 있는데요. 2018년 자민련이 마련한 이 4개 개헌 항목에는 국회가 기능하기 어려울 경우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정령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네. 예전에 저희가 헝가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의회에서 법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모든 법률을 다 결정할 수 있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걸 일본에도 도입하겠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 자민당은 최근에 국회 내 감염 확산 시에 이 개회 정족수가 약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의원 전체의 3분의 1이 출석을 해야지만 이 의회가 개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뭐 굳이 이 숫자를 채우지 않더라도 국회 기능의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개헌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2, 3일 NHK 방송은 헌법 기념일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아베 총리가 개헌 이외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2, 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2%가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그래, 개원을 하더라도 굳이 자민당 체제 내에서 또는 아베 총리가 집권한 데서 급하게 개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가 일본에서 뭐 진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데 개헌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아베 총리가 참 정무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론이 어떤지를 전혀 그러니까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학생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요? 어떤 상인가요? 네, 요즘은 표창장 함부로 받으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미국 메릴랜드주 랜던스쿨 2학년의 TJ 김,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김진용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한국인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골 병원 7곳에 10,000개가 넘는 개인 의료 장비를 전달한 공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일 노고와 영웅적 행동, 희망을 주제로 백악관에서 이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 TJ 김 외에도 이웃을 돕기 위해 선행을 한 미국 시민들이 참석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 군은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매주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이 미국 전역의 학교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비행기술 교관과 함께 하늘 위의 공급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작전 SOS를 펼친 겁니다. 김 군이 지금까지 전달한 보급품만 의료용 장갑 8,000개, 머리 덮개 2,000개, 신발 커버 1,500개, 마스크 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수여식에서 김 군은 이 너무 어린 나이는 누군가를 돕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배웠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행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참 대견하죠. 16살인데. 맞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